예, 정한 박경배입니다. 제가 저 시간에 강의를 좀 짧게 하겠다고 또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길게 했습니다. 예, 죄송하고요. 이제 전 강의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 레빗과 캐드의 차이로 한다면은 어떤 속도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설계 품질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캐드를 이용해서 뭐 작업을 하나 레빗을 하나 그 작업량이나 또는 작업 속도나 별 차이가 없는데 단지 이제 설계 도면 수정을 할 때 캐드는 평면 수정하고 단면 수정하고 인면 수정하고 기타 여러 도면 수정하고 그런 그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면은 레빗은 그런 시간이 없어지니까 결국은 수정 단계에서 또는 이제 재보정하는 단계 뭐 이런 단계에서 좀 더 많은 거를 고려하거나 많은 거를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단계가 이제 쉽게 말하면 도면 바꾸느라고 도면 그리느라고 소비하는 시간을 그 수정하는 거나 어떤 그 보정을 하는 단계를 이제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는 레빗이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시간으로 따진다면은. 하지만 좀 더 완벽에 가까운 어떤 설계, 그러니까 도면이 아니라 설계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아주시고 이제 다음번 이제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강의인데요. 이번에는 뭐냐면 어 그 건축 설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는 건축 설계를 보통 이제 세 가지 기법으로 보통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가 로프트 기법이라는 얘기. 로프트가 뭐냐? 리프트하고 비슷한 뜻입니다. 로프트라는 건 뭐냐면 평면을 그리고 그 평면에서 어떤 인면을 만들어 놓고 그 평면과 인면을 이용해 가지고 입체화되어 있는 실제 건물 모양을 상상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이 로프트 기법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건축 설계 방법입니다. 어떤 대지의 그림 위에다가 평면도를 그리고 그 평면도를 가지고 인면도를 유추해서 인면도를 장식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그 건물 그림을 그리고 그런 겁니다. 가장 일반화돼 있고 지금도 모든 건축 도면은 거의 다 이렇게 거의 다가 아니라 이렇게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딱 맞습니다. 어떤 그 전 세계는 아니고요. 지금 많이 바뀌었으니까 대한민국의 설계사무소에 99.999%는 다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럼 나머지 0.0000001%는 그 별개의 설계사무소는 아니고 설계사무소 내에서 이제 다른 방법을 쓰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설계 경기나 이런 걸 할 때 어떤 조형미가 필요한 건축 설계를 할 때 이제 쓰는 방법을 씁니다. 이 로프트 기법을 저는 다른 말로는 그 적산공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적분공법이랍니다.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미분 적분 많이 배우셨잖아요. 머리 아파지시죠? 뭐 대부분이 이과 출신일 테니까 미분 적분이 뭔지 헷갈릴 텐데 적분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공식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2차원으로 돼 있는 면으로 돼 있는 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어떠한 그 공식에 원래는 공식이지만 우리는 공식이 아니라 상상력에 의한 거죠. 그 상상력이 이제 인면이라는 거죠. 인면.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바로 보이는 그러니까 평면은 생활하는 그 공간을 구성하는 거라면은 인면은 우리가 눈으로 본 모습들을 얘기하는데 그 모습과 대비를 해서 추론을 해내서 뽑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평면을 여러 개를 쭈루룩 쌓아놓고 비교를 해가면서 인면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추상적인 투시를 만듭니다. 이게 바로 로프트 기법이라고 보고 또는 그 적분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 아니라 전체 설계사무소들이 건축 설계가 하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도면에서 쭉 이제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건물이 들어선다라고 추론을 하는 거죠. 이 다음에 이제 매스 디자인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매스 디자인 기법이라는 거는 이제 대부분의 건축을 하신 분들은 생소한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설계 경기팀에서 일할 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뭐 학교든 어떤 관공서 건물이든 이런 걸 설계 경기를 할 때요. 그냥 그 도면 평면도 그러니까 대지 위에 평면도를 그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를 않고요. 먼저 그 대지 위치에 맞는 도면을 뽑아요. 대지 그 그림만 뭐 예를 들면 뭐 100대 1이든지 뭐 500분의 1이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큰 도면을 뽑아놓고 그 위에 스티로폼을 잘라가지고 전체적인 덩어리 모양을 추론을 해요. 그리고 그 스티로폼 모양으로 해서 형태가 이 형태가 이쁘다라고 생각하면 그 형태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그 스티로폴이 아닌
그 폼보드라고 그러거든요. 그 건축에서 재료를 쓸 때 그 폼보드를 가지고 건물 모양을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마치 조각을 하듯이 우리 조각은 돌이나 석고를 갖다가 이렇게 정을 대고서는 망치로 쪼아대 가지고 만드는 거라면은 여기는 이제 뭐냐면 아예 교체를 하지만은 그 모양을 세밀하게 벽면에 커튼홀이 들어간다면 커튼홀 모양을 만들어서 교체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납니다. 또한 어떤 특이한 모양이 필요하다면 이 위에 보이면 이제 흰색 보통 그러니까 흰색이 아니라 파란색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핑크색을 많이 쓰죠. 아이소 핑크라고 단열재인데 이제 그걸로 모형을 많이 쓰는데 이거는 아이소 블루라 해야 되나요? 이 푸른색의 스티로폴 비슷한 요 단열재를 가지고 모양을 깎아내고 이렇게 조각을 하듯이 해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이제 층별 높이 뭐 이런 거 단계를 막 지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평면도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평면에서 봤을 때 건물의 모양은 단면만 나오잖아요. 그 단면을 이제 추론해내는 거죠. 형태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올라가면 단면이 똑같겠지만 형태가 계속 변하면서 만들어지는 어떤 조형물적인 건물이라면은 매번 그 평면도마다 이 평면의 외부 외곽선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추론을 하면서 평면도부터 시작을 하면은 나중에 어떤 모양이 나올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나오는 거 보면 재밌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 매스 디자인 기법을 이용하면은 전체적인 모양에서 평면을 뽑아내기 때문에 평면의 외곽선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최종 결과물에 대한 거를 먼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설계 경기에 많이 쓰는 방법인데 이걸 저는 미분 기법이라고도 얘기한다. 그러니까 미분은 뭐냐면은 어떤 입체에서 단면을 뽑아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면에서 선을 뽑아낸다든지 우리 아까도 로프트 기법에서 그러니까 적분 기법이라고 얘기했지만 로프트하고 메스하고 차이가 적분이야 미분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슬라이스를 해서 단면을 뽑아내느냐 아니면 단면을 가지고 몸체를 만드느냐 요 차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은 이제 많이 있죠. 이게 전통적인 설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방법이고 특히 이 매스 디자인 기법은 설계 경기팀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기법을 이용하는 디자인하는 설계사무소도 많지는 않아요. 몇 군데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설계 경기하는 대형 설계사무소에서 이걸 거의 안 해요. 모르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어쨌든 설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기법으로 하는 게 많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레고 블럭 기법이라는 건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뭐 모듈러 또는 어떤 모듈화 공법, 뭐 융합 공법, 뭐 이런 거라 기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어떤 건축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놓고 이렇게 레고 블럭 조립하듯이 넣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지붕이 꼭 경사 지붕일 필요는 없는데도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 경사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자연 채광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모양을 만들고 이런 어떤 그 특정 요소들 변화시킬 수 없는 요소들을 막 이것저것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걸 가지고 내가 만드는데 뭐 어떤 마감재도 뭐고 뭐 이게 이런 것들을 막 섞어 넣어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를 조립을 하는 그런 거를 이제 레고 블록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새 옛날에는 건축 설계는 이런 게 없었는데 건축 설계가 이제 뭐 이렇게 어떤 시류가 있어요. 뭐 자연주의, 뭐 해체주의, 뭐 초현실주의 뭐 이래가지고 이 건축에서도 그림이나 회화처럼 어떤 이렇게 무슨 사상주의, 뭐 철학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 이제 디자인을 위주로 했던 게 특히 그 80년대에 많이 유행했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이제 거치다가 특히 이제 해체주의에서 나왔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막 이런 여러 가지 장식재들을 이용해가지고 건축 설계하는 이런 기법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화 고층화되면서 많이 필요하게 됐죠.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듈화 공법 중에 하나인데 마치 이 아파트 같은 어떤 주택 이런 부분인데 하나의 실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차곡차곡 쌓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고 조립하듯이 쌓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아주 강결합이 돼서 절대 무너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주로 철골조에서 이런 비슷한 의미로 많이 설계를 합니다. 뭐 PC 공법이나 하프 PC도 거기 이렇게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레고 블록 기법의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모듈화입니다. 어떤 부속도 예를 들면은 예전에 이제 콘도미니엄, 리조트 이런 거 설계할 때 그런 게 많았었는데 욕실, 화장실 부분을 아예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조립하듯이 조립하게 되는 게 PC 공법 중에 하나인데 모듈화를 시켜 가지고 기본적인 들어가는 요소들 뭐 주방이든 뭐 이런 것들을 미리 배치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공장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그걸 조립하고 이제 추가로 더 공간을 더 만든다든지 이런 거를 뭐 한다든지 이런 융합 이게 여러 가지를 기법을 섞은 거죠. 이런 이제 모듈화 공법 현대 공법에서 많이 이제 추진을 하는 그런 공법이 있고
근데 융합하라는 게 이제 컨버전스라는데 이게 융합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핵 융합 이런 걸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핵하고 관련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원자력이니 뭐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고 안철수 씨가 보면 이제 서울대 대학원인가 그래서 뭐 융합 연구소 소장인가 뭐 그거를 했었나요? 뭐 그러죠. 이 융합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저것 섞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컴퓨터와 건축 디자인 이것도 하나의 융합입니다. 우리 그 가장 많이 쓰는 이 스마트폰이요. 스마트폰에 보면은 예전에는 전화기만 사용해야 되는 무선 전화기였다면 사실 무선 전화기도 전화기의 기능과 무전기의 기능을 합친 게 무선 전화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지금 스마트폰은 그 안에 컴퓨터 들어가서 인터넷도 되거나 아니면 카메라도 기능이 들어간다든지 막 이것저것 새로운 기술들을 막 집어넣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집어넣었다라기보다는 하나로 뭉쳐버린 거죠. 이걸 융합하라고 합니다. 이 컨버전스라는 게. 그러니까 전혀 관련이 없는 기술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로 망쳐가지고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거. 이 레고 블록 기법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융합화가 돼야서 그 친환경이라든지 뭐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래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설계 기법이 이제 됐습니다. 이그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고, 그다음에 협력화라는 게 이제 콜라보레이션이라는데 이 협력화라는 건 뭐냐면 협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건축이 내가 왕이야 그리고 내가 말 다 따라 막 이런 식으로 했지만은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건축들이 그랬어요. 건축도 그랬어요. 건축가가 야 내가 설계했어. 뭐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설계를 하더라도 우리 설비를 중요해야 돼. 옛날에는 설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수돗물만 있고 전기만 연결하면 됐거든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인텔리전스 빌딩이라든지 어떤 조명 제어라든지 뭐 조명도 뭐 LED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형광등이 들어가느냐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컴퓨터 뭐 통신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통신 보안이나 이런 부분도 있었고 뭐 또 어떤 그 좀 특수한 것들을 다루는 연구소나 이런 데는 뭐 기밀이라든지 어떤 보안 시스템 이런 것도 중요했죠. 그리고 또 좀 이제 야외 그러니까 도외지 그러니까 도심지에서 벗어난 건물 같은 경우는 뭐 방충망이라든지 뭐 이런 해충 방면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쓰레기 처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들어가죠. 그리고 요새는 대형 건물들은 그 안에 옛날에는 없었어요. 건물을 지을 때 건물 안에 식당 안 짓잖아요. 근데 요새는 식당도 짓는단 말이에요. 식당을 지으려면 식당과 관련된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병원도 예전에는 병원을 짓더라도 막 그냥 아이 그 저 입원실하고 진료실만 있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요새는 엑스레이도 아니죠. 뭐 CT나 뭐 MRI나 뭐 이런 특수 기계도 들어가야 되죠. 특수 연구 장치 들어가죠. 뭐 초음파도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걸 또 다 네트워크로 연결해가지고 컴퓨터상으로 이제는 디지털 사진으로 해가지고 옛날에는 뭐 그냥 현상실도 없는 그런 그 엑스레이 기계만 있고 현상은 또 현상소에 가서 하고 막 이랬지만 지금은 하나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대형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출근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건물 밖으로 한 발짝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걸 하려면은 그거에 관련된 또 기술자들하고 같이 그 상의를 해서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죠. 이 레고 블록 기법이라는 게 현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 모듈화, 융합화, 협력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레빗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오토캐드에서는 별도로 그러니까 캐드 안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해결돼요. 캐드는 도면만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어떤 서류라든지 어떤 인간 교류 시스템이랄까 그런 걸로 해결했다 그러면은 이 레빗은 바로 로프팅 그 기법으로 또는 매스 모델링 기법으로 또는 레고 블록 기법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설계 툴입니다.